앞서 보신 것처럼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은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충청권에 이어서 영남권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제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을 한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저희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처음으로 절반 이상이죠. 50.2%.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이재명 후보와 다른 후보들 간의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도 그 전주 대비 소폭 많이 위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은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호남권, 수도권 두 곳만 남아있는데요. 주말에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치러진 경선 이재명 후보가 88%대와 90%대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라는 이 어대명, 이 분위기가 이제 확고해졌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선 전부터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어떠한 흥행도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른바 무풍 경선. 흥행을 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관전 포인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9대 명. 그러니까 90% 최종 득표율로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착한 2등 경쟁이다. 다른 두 후보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90% 내외의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관심은 이제 최종 도대체 몇 퍼센트 득표로 이 후보로 선정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한간에서는 90% 득표율을 넘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 기록상 최고의 기록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더군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이게 단순히 흥행이 안 된다 이런 접근법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런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제대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관련자들 처벌 제대로 받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죄로 오늘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면서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그 변호사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래 보이지 않죠. 정치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종식시키고 역사적인 평가를 해야 될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단순히 민주당만 지지해서 될 것인가? 아니요. 정권 교체가 된다면 압도적으로 해야 다시는 우리가 국가폭력이 다시 21세기에 재현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당 당내 경선 이 부분이 거의 90%를 육박하는 지지율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은 89.56%를 이재명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했던 90% 이상의 지지율을 달성하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지금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고무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역대 대통령들의 최종적인 이 득표율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는데 지금 이제 발표되고 있는 저 지지율, 득표율 같은 경우에는 당원 50%에 대한 부분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심 50%에 대해서는 27일 마지막 날 한꺼번에 합산 집계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각 지역별 득표율은 당원 50%에 한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역대 제일 높이 받았던 게 78% 정도를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83% 정도를 받았는데 이 부분보다 조금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지금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지금 당원들에서 완전히 집중적인 몰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민심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본다면 아마도 85%에서 90% 언저리쯤의 그런 득표율로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갈등이나 긴장 없이
민주당 경선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런 민주당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인 독재 국가로 달려가는 하이패스다라고 말입니다. 민주당 경선을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에게 도전할 수 있는 진짜 비명은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90% 가까운 득표율로 싹쓸이 독주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1인 독재 국가로 달려가는 하이패스입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누구와도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독단적으로 한다거나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야권 사상 최초로 과반 의석을 훌쩍 뛰어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통 분들입니까? 그런 우려는 일단 저는 기우다 이렇게. 민주당의 이번 경선 이재명 후보의 독주 속에서 2등 자리의 경쟁도 물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등 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2등 경쟁이다. 라고 말입니다.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번갈아가면서 2등을 한 번씩 차지했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입장하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또 한 번의 승리,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입장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당 대표를 수행하면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김경수 후보님, 단식까지 하시면서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경선 과정 그러면 후보들 간에 서로 네거티브 공세가 점점 심해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는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어떤 분들은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착한 경선이고 착한 2등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착하다기보다 무기력하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상대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의 경선보다는 그래도 품격이 있었다고 저는 자평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신공격성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국민 마음 더더군다나 이런 국면에서 끌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상황도 작용을 하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대선 주자가 될 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쟁 주자들도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지분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지금 당원의 구조나 어떤 시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다 담았을 때 이재명 대표와 정확하게 각을 세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더더군다나 이 외부 환경, 지금 계엄을 종식하고 내란과 관련해서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개인적인 어떤 뭐 사법 리스크, 국민의힘의 언어로 자당 내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 대선에서의 어떤 반성적인 고려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착한 2등이라기보다는 차기 본인들이 어떤 민주당 안에서의 주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당연한 전략을 가동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경선 착한 2등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재명 후보의 독주입니다. 심지어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거에서 50.2%까지 지금 득표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 경선이 좀 끝나고 정리가 되고 이제 내일 4명으로 추려지고 그 이후가 되면 뭔가 좀 국민의힘이 좀 간격을 좀 갭을 좁힐 수는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민주당의 지금 경선은 사실상 90%가 육박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착하다는 건 사실 무색무취하다는 얘기거든요. 착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검증하거나 혹은 서로 간의 어떤 생각이 다른 점, 이 당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그걸 자신이 보여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게 착한 거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마도 그게 그렇게 어떤 흥행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4명으로 추려지고 2명으로 추려지는 어떤 과정에서 구도가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들의 구도가 확실히 된다면 저는 도리어 국민의힘에서 1명으로 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는 좀 전같이 원사이드한 어떤 경쟁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경쟁이 가능한 그런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 경선 국민의힘 상황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저기 일방적으로 가는 민주당의 독주 체제 두 개 어떤 게 현실적으로 나아 보이십니까? 이재용 의원님 입장에서 볼 때. 정치인들한테 착하다고 얘기하는 건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건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 흥행 실패한 건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토론이 오가고 있고 아까 홍준표 대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조차도 싫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경선 과정이라서 국민의힘이 나중에 과연 2명, 1명이 누가 될지는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독주 본선에 가서도 계속 효과를 발휘할지 혹시 이재명 대표의 반하는 여론이 결집하는 그런 반작용을 나타내게 될지.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기는 뭐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네. 그런 가능성 별로 이렇게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민주당의 경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후보 3분이 모두 다가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노력하고 그 합의하는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본선에서도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네.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로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